안녕하세요. 재민행정사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15개 직무 내용을 완벽하게 해설해드리는 학습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 기준부터 각 직무의 정의, 실무 수행 방법, 그리고 핵심 시험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합격을 위한 실무 중심의 상세 학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는 공공조달관리사 15개 직무의 전체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무 1부터 15까지 입찰 준비부터 조달 기반 역량까지 흐름을 이해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오답 함정과 암기 공식을 정리합니다.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 실무 흐름을 익히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직무 1번부터 15번까지 순차적으로 각 직무가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학습 효율을 위해 정의, 직관적 비유, 실제 수행 항목, 핵심 개념, 그리고 시험 포인트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입찰 준비, 계약 관리, 조달 기반 역량이라는 3단계 묶음을 이해하면 복잡한 내용도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의 15개 직무 전체 지도입니다. A구역은 입찰 준비와 계획, B구역은 계약 체결부터 종결까지, 마지막 C구역은 환경 법령 분쟁 시스템 등 조달의 기반 역량을 다룹니다. 자격 준비부터 계획, 공고 분석, 입찰, 협상, 계약 이행, 최종 종결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흐름이 곧 실무의 핵심입니다. 파트 A, 입찰 준비와 계획 단계입니다.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를 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배우는 영역이죠. 자격 준비부터 계약 협상까지 입찰의 문을 두드리는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입찰 전 준비, 계획 수립, 공고 분석, 실제 입찰과 낙찰, 마지막 협상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매우 명쾌합니다. 직무 1, 입찰 참가 준비 관리입니다. 공공입찰은 면허가 있어야 운전하듯 참가 자격이 필수입니다. 나라장터에 자격을 등록하고 유효기간 2년을 관리하는 첫 단추죠.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자격 등록이 안 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특히 유효기간 2년과 갱신 의무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직무 2, 공공조달계획 수립입니다. 장 보러 가기 전 살 목록을 짜듯 구매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죠. 수요 분석부터 비상공급 계획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히 직접 만들지 사서 쓸지 정하는 메이크 오 바이 분석과 총소요 비용 관점이 중요합니다. 공사 15%, 물품 25% 같은 이윤율 상한 수치는 꼭 암기하세요. 직무 3, 발주 절차 분석 및 절차 관리입니다. 발주처가 내놓은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단계죠.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자격 제한은 적절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 제출 방법으로 현금, 보증보험 증권 등이 있는데 입찰 설명회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직무 4, 입찰 및 낙찰 절차 관리입니다. 공고부터 계약까지 7단계 흐름인 공자입계 심납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찰을 먼저 하고 심사한다는 순서가 시험 단골 오답 포인트입니다. 또한 조건부 입찰은 무효라는 점, 그리고 적격심사, 종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4가지 낙찰 방식의 핵심 특징을 매칭하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직무 5, 계약 체결 협상 관리입니다. 낙찰자 선정 후 최종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죠. 기술 협상과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며 가격은 예정 가격 이하로 타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위원과의 사전 접촉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는 공정성을 위해 아주 엄격히 다뤄지므로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파트 B, 계약 체결부터 종결까지입니다. 맺은 계약을 끝까지 관리하는 영역으로 6번부터 11번 직무까지 포함됩니다. 계약 계획, 체결, 이행 점검, 종결, 유형별 관리, 그리고 기반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6, 계약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일정과 역할을 정하는 설계도죠. 신의성실, 공정성이라는 3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주처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 내용에 충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직무 7, 계약 체결 관리입니다. 협의 내용을 문서로 확정짓는 단계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선급금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의 시점과 역할을 구분해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 체결을, 계약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는 점,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직무 8, 계약 이행 실무 관리입니다.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현장 관리자의 역할이죠. 특히 가격, 납기, 품질, 법적 리스크 등 4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인 KPI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실무에서도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9 계약 종결 절차 관리입니다. 검사와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하자를 보증하는 마무리 단계죠. 지체상금 공식은 계약금액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다는 점 꼭 숙지하세요. 또한 공사 유형별로 다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10년, 전기통신은 2에서 3년 등 수치의 암기가 시험 합격을 결정합니다. 직무 10 유형별 계약 관리입니다. 물품, 용역, 공사는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물가 변동 반영인 ESC는 3% 이상 변동 시 90일 경과 후 적용된다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안 입찰 시 공급자가 설계를 전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술 제한, 입찰과의 구분 등 오답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직무 11 계약 이행 기반 관리입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제, 해지, 하도급 대금 보호 등 변수를 처리하는 안전망이죠. 해제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 보호 조치도 핵심 시험 범위입니다. 이제 파트 C 조달의 기반 역량입니다. 환경 분석, 법령 검토, 분쟁 관리, 전자 시스템 활용이라는 공통 토대를 배우는 영역입니다. 이 4개 직무는 조달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므로 전략적 사고와 법적 근거, 대응 체계를 한데 묶어 이해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직무 12 활용 환경 분석입니다. 조달의 판세를 읽는 능력이죠.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우대 제도를 파악하고 우수 조달 물품과 혁신 제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인증기관은 고용노동부라는 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점 등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디테일입니다. 직무 13 조달 법령 검토입니다. 조달의 헌법이라 할 수 있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 해제와 해지의 구분, 도급과 위임의 차이를 핵심 비교쌍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청이 아닌 재정경제부 소속이라는 점은 정말 많이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직무 14 계약 분쟁 관리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감정이 아닌 절차로 해결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조정, 행정심판, 소송까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확정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대 제재 사유인 답례 허부거, 즉 담합, 뇌물, 허위 서류, 계약 거부 등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직무 15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및 관리입니다. 나라장터라는 큰 플랫폼 안에서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죠. 단순히 나라장터만 아는 게 아니라 인증과 보안 개념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 쇼핑몰, 벤처나라 등 주요 연계 시스템의 기능을 매칭하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전자조달 핵심 시스템 비교입니다. 종합 쇼핑몰, 혁신장터, 벤처나라, 디지털 서비스몰, 이음장터. 대상과 핵심 기능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특히 목록 정보 시스템 5단계인 대중소품품 암기법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몰은 사스, 이음장터는 지역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만 잡으셔도 문제 풀이가 한결 쉬워집니다. 15개 직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조달은 준비부터 기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준비와 계획이 탄탄하면 입찰이 수월하고 계약 관리와 종결이 깔끔해야 하며 기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먼저 그리면 세부 암기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1단계 이해, 2단계 정리, 3단계 암기, 4단계 적용 순으로 진행하세요. 전체 흐름을 잡고 유사 개념은 표로 만들고 수치나 절차는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와 적용의 4단계를 반복하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A 복습 요약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의 2년 갱신 주기, 수요 분석 4단계, 사정 보증금 제출 방법, 공자 입계 심납계 순서, 그리고 협상 시 사전 접촉 금지까지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복습해보세요. 입찰과 낙찰의 흐름을 통째로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파트 B 복습 요약입니다. 계약관리 3대 원칙과 보증금 사정, KPI와 리스크 사정, 지체상금과 ESC 조건, 해제와 해지의 차이까지 6번부터 11번 직무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떠올려보세요. 계약의 체결부터 종결까지의 흐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합니다. 파트 C 복습 요약입니다. 활용 환경 분석, 법령 검토, 계약 분쟁 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이 4가지는 조달 업무의 공통 기반 역량입니다. 4대 전략 조달,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 비교, 분쟁 해결 절차, 전자 시스템 매칭까지 꼭 다시 확인하세요. 파트 C를 완벽히 이해해야 실무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개 직무 총정리입니다. 준비, 계획, 분석, 입찰, 계약, 이행, 종결, 유형 관리, 기반 관리까지. 계획이 정확해야 입찰이 성공하고
계약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성과가 나며 기반이 튼튼해야 조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고득점 전략입니다. 시험 직전 체크리스트입니다. 15개 직무 파트 구분, 입찰 흐름, 보증금 사정의 역할, 지체상금 공식, ESC 요건, 우수 제품과 혁신 제품의 차이, 분쟁 절차까지 모두 기억하시나요? 이 8가지만 확실히 점검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민행정사였습니다.